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2월 10일에 이 합의를 했어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 협정에 가서명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분담금 총액만 큰 폭으로 인상된 게 아니라 한미 간에 불평등한 독소 조항들이 좀 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전략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이 방위비 분담금 올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었죠, 여러 차례. 네. 예, 이번에 예. 예, 말씀하시죠.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예. 나라한테도 많이 요구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뭐 50% 정도 지불했다라 그러면서 예. 왜 100%는 못 내냐?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거의 협박조로 막 많이 얘기해 왔었죠. 예, 예. 뭐 일본에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아베 총리도 난색을 표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네. 우리나라에 측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본래는 작년에 9,600억 원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면은 뭐 1조 한 5천억 막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예. 두 예. 배를 해달라는 건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예. 일본보다 우리가 좀 적게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방위비 분담금의 40 몇 프로 낸다 그러는데 사실은 70% 넘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계산할 때는 토지에 대한 이 토지를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데 예. 일본은 토지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예. 어마어마한 땅을 전부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일원도 우리한테 신세 지는 게 아닌 걸로 생각하니까 예. 예. 분담금 그 퍼센티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건데 예.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70% 넘게 부담하고 있는 걸 또 두 배로 하자 그러면 140% 내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1조 한 4천억, 5천억 막 요구하던 거를 1조 389억으로 했던 거는 요건 잘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편법으로 이게 보통 한번 체결하면 한 5년 뒤나 3년 뒤, 최소한 3년 뒤에 협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는 1년 뒤에 지금 바로 방위비 책정하고 또 상반기 중에 다시 협상에 또 들어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또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또 압박하려고 예. 1년만 유효하게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금액 자체는 우리가 그냥 1조 원으로 하자 그랬는데 1조 389억 더 죽은 거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데 예. 그걸 또 다시 또 협상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예. 이게 상당한 부담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독소 조항들이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게 더 악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오늘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1991년부터입니다. 예. 1988년, 89년에도 본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그 토지와 시설을 공여하고, 그러니까 빌려주고 무료로 빌려주고, 예. 미군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소파 조항이라고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맺었는데 예. 그 소파가 뭐 불평등하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뭐 개정하고 아직도 좀 불평등한 게 있어도 개정하고 있는데 예. 그 소파 규정에도 하여튼 모든 방위비는 주한미군 운영비나 그런 걸 다 미군이 대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1980년대 말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이럴 때 무역도 적자고 재정도 적자니까 네. 돈이 없다. 예. 그리고 한국은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달라 그래서 방위력 증강비 같은 거를 조금씩 내줬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한 4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게 아니라 예. 그냥 방위 전력 증강비 이런 걸로 좀 줬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소파 조항의 완전한 예외로 1991년에 상호 이제 새로운 협정을 맺어서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 조치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위법으로 보이는데 네. 원래 한미 간의 조약에 따르면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 내게 돼 있는데 돈을 내는 거를 부속 협정으로 음. 마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억 원부터 시작했는데 예. 물론 달러로 당시에는 이제 달러로 기준하니까 달러로 치면 이제 좀 다른데 우리 돈으로는 당시에 1,000억 원인데요. 예. 지금은 작년에 9,600억 원에다 그러니까 예. 9배 이상 늘었고 금년에 가서는 1조가 이제 넘고. 10배 이상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한 푼도 안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미 간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주는 것인 이 예외적인 건데 미국이 당연히 우리가 내는 것처럼 어느새 그렇게 변해왔어요. 예. 예.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데 네.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 주한미군의 경비 차원에서 우리가 뭐 낸다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주한미군이니까. 근데 이번에 네네. 문제가 되는 건 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당 금액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를 정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미군이나 뭐 괌에서 날라오는 그 전폭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수리비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 그래서 5년 동안에 954억 원을 주한미군이 아니라 일본이나 괌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 뭐 수리비 이런 걸로 썼다는 겁니다. 네네. 이거 완전히 한미 상호박위조약뿐 아니라 소파 협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그 조약 특별 협정에도 이제 다 어긋나는 거죠. 예. 주한미군에게 소요되는 이를테면 카투샤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근로자 비용. 네.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받잖아요, 결국 돈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뭐 건설비, 뭐 시설을 지을 때 그거 좀 도와준. 그걸 왜냐면 주로 이제 건설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 하니까 다시 한국인 기업으로 돌아간다. 네네. 이런 취지로 그리고 군수비 같은 것도 결국은 그게 다 한국에서 사용되니까 예.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양해로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준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날아오는 전투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준다든지 이런 예. 건데 예. 물론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게 일본에서 한국에 날아오는 게 유사시,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했을 때 그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전력이니까 이게 넓게 보면 주한미군과 유사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 정비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건 불법적으로 유용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겠지 쓸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네. 특별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뭐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지만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을 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 장비, 기타 장비 뭐 이런 거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런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는 왜냐하면 한미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예. 한미 동맹이 우리의 대외 전략의 주축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국방부는 사실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네. 이게 소파의 예외로 그 특별 조치 협정을 맺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데 예. 그 예외적인 특별 조치 협정을 또 이행하는 이행합의서에서 요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그냥 묵인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군이 억지를 부리는데 그것을 안 돼라고 얘기하면 자칫하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주한미군은 감축하겠다, 네. 철수하겠다, 뭐 이러니까 그거 자체에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예. 미국의 입장을 그냥 눈 감아주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합니다. 예.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맺어진 겁니까? 91년에 맺어가지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조가 10배가 넘어가는 거죠. 지금. 예.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주일 미군의 어떤 장비에도 쓰인다라고 하는데 미군이 이제 일본으로부터도 방위비 분담금을 받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 주일 미군인데 우리나라한테도 받고 일본한테도 받고 같은 일을 하면서 이중 청구 뭐 그렇게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한마디로 주한미군이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서 돈이 남아도니까 예.
그 돈을 갖다가 일본 주일미군의 전투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예. 일본에는 유용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냥 방위비 총액에서 1조 가까운 돈을 그냥 그냥 총액으로 주고 예. 그 미군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감사도 못하고 예. 그리고 돈이 남아도니까 예. 그 돈을 갖다가 이를테면 일종의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로 쓰고요. 예. 1조 원 넘는 돈을 쓰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매년 남으면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예. 그 다 용도가 있어서 다 우리한테 청구해서 가져간 건데 예. 안 썼으면 돌려줘야죠. 근데 안 돌려주고 저축을 해놓고 이자까지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게 1조가 또 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예.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미 관계가 이렇게 정의로운 관계가 아니면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돈을 받아가서 안 썼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 돈을 예금해 놓고 이자까지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계정을 예. 그거를 상당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예산을 보면 예. 용산기지 이전비 같은 게 실제 사용비의 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3분의 1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용도와 달리 이전비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결국은 이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신세를 지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생하셨는데 미국이 필요해서 돌아가시겠다면은 귀국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협상력이 약한 거죠. 아.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교묘하게 활용해서 예. 툭 하면 철수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 나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성 압박을 가하고 있기 예. 때문에 특히 우리는 동맹의 지금 안보를 위해서 뭔가 좀 들어가는 실비를 보존받는 게 아니고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좀 우리가 억울한 게 많지만 예.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금 무대뽀로 그냥 뭐 툭하면은 철수한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약해지는데 그나마 처음에 물어보셨듯이 1조가 넘어가는데 1조 389억으로 합의한 거는 상당히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했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또 한 번 협상해서 또 왕창 또 올리려고 지금 1년을 또 매년 하자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지금? 그러면 매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국회에서 우리 정의용 실장 답변한 거 보면 네네. 매년 하는 게 정례화된 건 아니고 예. 일단 요번은 1년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또 잘 협상을 또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도 총액 개념으로 줍니까?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예. 그 돈 하나하나를 만약 1조 원이라 그러면 예. 뭐 100억 원 단위까지 예. 전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예. 자, 100억 원 가지고 잘 쓰세요. 그리고 예. 와서 잘 썼는지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100억 원 또 쓴다 그러면 100억 원 또 뭐에다 쓰는데요? 또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항목별로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예. 그 돈을 남길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은 네. 실비지급 개념인 거지 않습니까? 영수증 그렇죠. 첨부해. 그럼 우리가 그 돈 줄게. 이런 그럼요. 부분인데.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항목별로. 근데 예, 우린 예. 총체적인 총액으로 주니까 예. 대충 쓰고 남아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또 감사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피해복권 지역이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참 억울한 게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면 건전한 한미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건전한 한미 관계가 되려면 한국도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또 고마워하고 예. 그리고 남은 건 돌려주고 아니 그걸 남은 거 돌려줄 이유가 없게 하려면 항목별로 지불을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선의로 주는 그 분담금을 예. 잘 쓰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얼마나 좋은 친구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좀 약간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풀려면 남북 관계가 빨리 더 좋아지는 수밖에는 없습니까? 그럼요.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예. 군도 정말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우리가 먼저 뭐 잘못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고는 하되 너무 억울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국방하겠다라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예. 조금 억울한 점을 있더라도 예. 한미 동맹 그래도 알겠습니다. 유지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북핵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죠. 예. 하다못해 일본식으로 실비지급 방식으로 네. 바뀌는 것을 좀 노력을
생각이라도 좀 예, 해봤으면 그러니까 하는 요번에 바람이네요. 1조 넘게 방위비를 8% 이상 증액할 때는 예, 이런 부분을 시정하는 거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거 못 얻은 그것이 좀 게 좀 아쉽네요. 아쉽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